자, 다시 국회로 가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하나가 오늘은 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새끼들아, 나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국회 대정부 질문 정도 되면은요, 모든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정부에게 정부의 어떤 행위를 묻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쭉 나와서 한두 명 정도는 법무부 장관 나와 있으니까 당신의 이 아들 문제가 의혹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묻고 나머지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무부 인사라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 장관 나오면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물을 게 많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이제 생판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또 주민이 묻고 있어. 이건 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국민의 짐이 똥불 차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정권 못 맡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아는 사람 아니면 약간 미친 짓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자란 짓 하는 거잖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진짜 인간의 이성을 1g이라도 달고 대가리 속에 박아놨다면 그런 식으로 못하는 거죠. 진짜 이것들은 정말 뼛속 끝까지 진짜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게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계속 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상황까지 불안하고 특히나 2021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세계적으로도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 봅시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왜 모든 국회의원 그 100명 넘는 모든 새끼들이 똑같이 추미애 이야기만 하고 있냐고. 네,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냐면 야당이나 기득권 보수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이유가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서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금치산자라서 다 면제됐다고? 네, 군대를 안 가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우리가 계속 언론 사주 뭐 그 병역 면제율 40%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거 다 작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모르냐고요. 지금 보면은 심지어 네이버에 있는 댓글이라던가 유튜버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 이제는 분위기가 돌아섰다는 거를 이들이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서 잘 돌파를 하려면 이 지금 가짜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과도한 추측으로 공격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각각 법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찝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조국 장관 건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힘들게 싸웠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나 이런 걸로 드러나면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청산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의혹 제기에 책임을 안 져 사과를 안 해. 또 국회의원들 고발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면책특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근데 책임을 져야죠. 이 집단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고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하다가 홍영표 의원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방송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그럴듯해 보여. 홍영표 의원이 한 말이에요.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가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 훌륭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걸로 이제 사과해라 말을 하면서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앞에 놓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사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거야. 맞아.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홍영표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퇴장까지 했다가 사과 받아내고 다시 복귀해 난리쳤던 그 인간들 있죠. 그게 똥팔이잖아요. 그 인간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진짜 무식이 진짜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아닌데야.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역사를 돌이켜봐라 이 무식한 것들아. 요거는요. 너희들의 뿌리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왜 어디서 왔는지 이건데 다들 나는 안 했는데 나는 아닌데 나 그 시절에 나는 학생이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영표 의원의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원식을 타겟팅한 거예요. 신원식은 박지만하고 절친. 이자가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작년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때 어마어마한 발언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역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북진통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한민국 군인 중에 정말 똥별 똥파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가 민간인 사찰했던 대표적인 곳이 기무사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조작은 80%가 기무사가 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드러나지만 그 기무사령관이 이재수였잖아요. 이재수가 박지만의 절친이었고 그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과할 필요 뭐가 있어. 이럴 때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라는 걸 정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걸 사과하지 않고 버텨야 내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신원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이 계속 면책특권 믿고 진짜 가짜뉴스 엄청 남발하고 있거든요. 뭐 ARS 녹취록이 들어보니까 여자였다 뭐 일단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 ARS에 녹음된 음성이 여성이라서 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국방부 민원 전화를 하니까는 여성 목소리로 ARS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홍영표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신원식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누나를 그렇게 지지하고 믿었어. 근데 누나가 지금 깜빵에 가 있어.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를 추미애 당시 야당 대표가 먼저 발설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계획이 다 묵살됐어. 그러지 않았으면 신원식 나 지금 참모총장 하고 그럼요. 그럴 자리를 내가 뺏기고 이제서야 국회의원 정도 따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해? 야 추미애 아들 떨어뜨린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요즘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국민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민주당 180석 만든 걸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였어. 지방 권력 교체했고 그 전에 정권 교체했고 의회 권력까지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스무스하게 나갈 줄 알았어. 저쪽 세력은 좀 기가 죽고 예전에 하던 발목 잡기 안 할 줄 알았어. 민주당은 좀 더 세게 나갈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 건이나 이런 거에 거기서 렉이 탁 걸린 거예요. 답답한 거야. 진짜 고구마 먹고 막 옥매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법 통과야 정부 여당이 한꺼번에 못한다고 치더라도 한 발짝은 물러나 준다고 치더라도 나는 국회의원들 발언이 일사불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에 쿠데타나 적폐 세력이 남아있는 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센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청량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통과는 당장 못한다 싶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홍영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뭐가 무서운데 국민 여론 눈치 본다고 내가 말 세게 나간 걸 사과까지 합니까? 나는 황 의원 사과도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하면. 황희정 선생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막 무슨 내부 고발자 이런 이야기 나는 더 세게 나가서 이슈가 붙어서 사람들이 뭐가 진실이길래 저렇게 세게 나오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돼요. 근데 자꾸 이걸 죽여 하지마 하면은 이게 자꾸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저번에 왜 그 네이버 다음 네.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네. 윤영찬 의원. 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세게 붙어야 된다고. 이슈 파이팅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그 유모 씨 유튜버까지 모아가지고 지금 이슈 파이팅 하는 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슈 파이팅 할 때는 내가 세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건 사과를 할 수 있지만 더 이게 세게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언론이 이쪽이 주목을 해준다고. 근데 뭐 하나 꺼내놓고 사과해버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역할 플레이를 해야죠. 국합, 배드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과를 하면 누군가는 또 발끈해서 계속 싸움을 붙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여론을 통해서든 민주당 여론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론에, 그러니까 저기 언론에서 잘못했다고 찌르면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지도부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조중동 사설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정책위 그 안에서 그냥 다 판단하고 하면 되잖아. 지도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도부가 있다면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싸울 사람 싸우고 다독일 사람 다독이고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 게 이슈 파이팅이에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세게 나왔으면 그 표현은 미흡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내 본질이 있고 이거 분명히 나는 확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될 뻔하다가 꼬리 내리니까 사그라들면서 조중동은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계속해서 약간 좀 이슈에서 밀려난 찌질한 어떤 그런 걸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또 늘상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해요. 박용진 의원. 병역은 국민의 영린이다. 평범한 청년들 허탈감에 죄송하다. 물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한테도 말은 했어요. 명확한 증거나 정황 얘기해야지 정쟁만 불러온다. 이게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용진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병역은 국민의 영린이고 평범한 청년들은 허탈함이 죄송하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아니라고. 이런 건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에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못 따라오는 거는 의도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태섭이나 박용진 같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고 어떤 뭐 인터뷰 공중파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업데이트 되어 있는 정보를 모르고 나왔을 때 그 답답함이 국민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180석 물론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 답답해서 죽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야 추미애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나와서 그러면 누가 나와서 반박해서 싸워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으로 까방권 3장을 얻었죠. 다 써서 이제 예, 오늘이 마지막 까방권이 이제 끝난 날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정의당스러운 짓, 안철수 같은 짓 한 번만 더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박용진 씨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박용진 씨는요.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황제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기정사실 인정을 해버린 거라고. 예. 이렇게 되면요 진실 규명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굳이 내가 그 주둥아리를 놀리고 싶으시면요 조용히 좀 참아주는 것도 나는 일종의 서령한 A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한마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허탈함에 죄송하다. 지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싸워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는 시점에 아군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뒤에서 총질해버리는 거예요. 추미애 아들이 특혜 받은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용진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금태섭도 마찬가지고 조홍천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나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가 본질이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 지도부 제 말 잘 들으세요. 진짜로. 박용진 씨 포함해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할까 말까 그 시점 대정부 질문하기 바로 그 전 주말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뭔가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나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나서 죄송하지만 하고 뒤에다가 나름대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지금부터 진실의 시간이다라면서 나는 당당하다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를 증빙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추미애 장관한테 하다못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그 당시 카투샤 복무했던 병사들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취재 비슷하게 해. 그리고 나서 이쪽 국회의원실 저쪽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하면서 같이 엄호를 해야지. 이게 안 되는 당이면 내가 봤을 때 평생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여론이 오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한테 두드려 맞든지 국민한테 욕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언론이 아니라고 하면 예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언론이 맞다가 그러면 맞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냥 언론한테 다 맡기지. 그러니까 지도부든 이런 박용진 같은 인간인들이든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믿고 안 믿고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언론이든 여론이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 봐서 이쪽 목소리가 큰 것 같으면은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휘청휘청 할 거면은 정치를 왜 하냐고. 이해찬 대표 때 우리가 왜 믿고 따랐냐고요. 이해찬 대표가 언론에 휘둘렸습니까? 여론에 휘둘렸습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언론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했던 거 아닙니까? 왜 언론이 찌르면은 찌를 때마다 아프다고 이렇게 끙끙대냐고.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무슨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안 한 게으른 의원의 헛소리예요. 여기에 무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즉시 솔직히 똘똘 뭉쳐가지고 반격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맞아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가야 된다.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혼자 일기장에만 쓰세요. 방송 나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김현정 씨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마치 정당 언론인인 척하지만 박용진을 섭외해야만 이런 목소리 들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네. 많이 뭐 다른 목적이었다면 이런 질문 하지 말았어야지. 박용진이 추미애 장관 건에 어떤 전문성이 있냐고. 국회의원이 180명 가까이 돼요.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나올 정도 되고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한 명만도 못한 거야. 수십 백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럼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인맥이나 자기 전문성을 이용해가지고 팩트체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 10명쯤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내고 하면서 뭔가 같이 엄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지지라고 하는 건 정치라고 하는 걸 정말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중도는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민주당이 잘하는 이슈 뭔가 잘해내는 것 같고 나도 찍었던 사람들이긴 한데 정치의 고관 여층이 아니야. 평상시 때 이슈가 없을 때는 조용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감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도층이 없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 성향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여당이 잘할 때 찍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성향 자체가 우리 쪽 사람들이라고. 나머지 또 다른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명박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이 부끄러울 때는 밖으로 표현을 못해.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 샤이라고 샤이.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 중에 진짜 중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개혁해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언론에 나온 메시지 중에 추미애는 억울하다. 팩트체크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 쪽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억울하겠다. 오히려 파파입니다. 라고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같이 엄호하면서 야 민주당 잘한다. 정말 사람들 똘똘 잘 뭉쳐가지고 이번에 개혁해내겠다.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추미애 장관 건에 무슨 청년들이 허탈해하는 부분 죄송하다. 네가 뭔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 혜택을 받았거나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지기 새끼들 등치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개혁하라고 내보냈더니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 또는 합리적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추미애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서 옛날에 국방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나 또는 그 앞에 이명박 때 뭐 이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이 특혜받은 거죠. 자기 아버지 관련된 사업체에서 공익근무 해버려요. 자기 아버지 근무하는 지역으로 전주에서 대구로 빼와. 자기 아버지 친구 바로 밑에 있는 병사를 시켜서 PC병 시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혹 제기하라라고 강하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아무튼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불편해요 우리 입장에서. 여기까지 합시다.